몸소리 텔러님 얘기만 들어도 와, 정말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을 보내셨구나 이러면서 아우 그 고통이 어땠을까 이 정말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몸소리 텔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무리 수술을 받았다 치더라도 관리는 꾸준히 해야 된다. 특히 협심증 있으신 분들은 심근경색까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협심증 수술의 기본 원리는 혈관의 막힌 구간을 치료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혈관 전체의 동맥경화증을 없앤 게 아니라는 거죠. 협심증이 있는 분들은 혈관 내에 이 플라크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 자체로 이미 급성 심근경색의 고위험군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들에서 관상동맥 수술은 특히 1년 내에 심근경색 발병률과 그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내용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기를 텄으니 네. 수질도 개선해야 된다. 그쵸. 약간 이런 얘기인 정확한 거네요. 정말 건강한데 하필이면 거기만 좁아졌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죠. 맞아요, 전체적으로 맞아요. 상태가 좀 안 또 좋다. 금방 좁아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꼭 이 심장 질환을 가진 분이나 수술 경험이 있는 환자분들만 심근경색을 조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모두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 2026년 몇 월이죠? 1월? 그렇죠, 1월이죠. 이 1월이 혈관 질환의 위험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네요. 1월은 겨울철 중에서도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달이고요. 근데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면 우리 몸은 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혈관을 쫙 급격하게 수축시키거든요. 특히 이 피부에 손발 같은 말초혈관을 많이 수축시킵니다. 맞아요. 그래서 따뜻한 혈액이 결국 말초, 말단 쪽으로 덜 가니까 손발이 또 차가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혈관이 수축하면은 당연히 혈관 직경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더불어 이 혈압은 결국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당연히 좁아지니까. 보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돌연사를 부르는 심각한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발표된 통계도 있어요. 실제 발표된 국내 통계를 보면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몇 월에 가장 높았을 것 같아요. 1월. 1월입니다. 이런 위험하다. 짚어주셨는데 하나만 살짝 더 덧붙이자면 우리 몸소리 텔러 같은 중년 여성분들은 특히나 이런 겨울철에 정말 급성 심근경색을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왜요? 여성 호르몬 급감해서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원리도 얘기하겠지만 더 급한 건 뭐냐면 심근경색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조심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전조 증상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번 기회에 알 필요가 있다는 좋다.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자기 올 수 있어요. 오늘 추워요.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성 심근경색이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통 이게 윽 하면서 어떻게 연기를 하죠, 보통? 막 이러면서 쓰러지지 않아요? 그 몸이 둥그러지고 갑작스러운 통증이 오니까 쥐어짜는 느낌이 움켜쥐면서 쓰러지는 모습을 미디어에서 많이 보여줘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고정관념 중에 하나다라는 거. 그게 좀 조심해야 돼요. 아니었어? 가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뿐만 아니라 턱, 목, 팔, 어깨같이 이게 방사상으로 퍼지는 그런 느낌의 방사통이 올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모든 방향으로. 그렇죠. 이게 쫙 퍼져 나가는데 그게 심장질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좀 첫 번째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희한하게 또 소화불량이 계속 있고 속 쓰리고 메스꺼움 같은 위장장애가 좀 동반된다는 보고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극심한 피로, 이상하게 너무너무 피곤한 이런 피로가 몰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성보다 여성들에게서 이런 비전형적이죠. 이런 증상들이 더 흔하더라라는 겁니다. 오.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남성의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큰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요. 그러니까 증상이 그냥 없다가 갑자기 확 하고 막히는 것처럼 그 패턴으로 나타나게 네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엔 미세혈관이 기능장애를 일으키거나 관상동맥의 경련을 일으키는 식의 종조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지금 얘기한 것 같은 방사통이 있을 때 이게 심각한 심장질환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바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인식을 못하고 난 뭐 맨날 그래. 그렇지. 뭐 아, 요즘 좀 피곤했나? 아, 좀 스트레칭하면 괜찮아져. 이게 가벼운 질환으로 생각하고 혹은 노화가 있으면 원래 그래. 아,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원래 그래. 이런 식으로 치부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실 다 아시겠지만 심장 질환은 정말
빠르게 정말 그 치료 시기가 있거든요. 이걸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건 이러다가 정말 문제가 생기는 그 타이밍 있잖아요. 네. 전조 증상을 넘겼어요. 혈관이 딱 막혀버리는 그 타이밍. 그거는 20초밖에 안 돼요. 너무 짧다. 굉장히 짧게. 아이고. 그래서 중증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2~3시간 이내로 치료를 받아야지 어휴, 하는 골든 타이밍. 그렇지, 그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평소랑 다른 증상이 지속해서 나타난다? 한 번 정도는 정밀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 진짜 너무 무섭네요. 얘기만 들어도. 그래서 이 몸소리 텔러님도 오메가3로 혈관 건강을 더 열심히 챙겼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저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결국 문제는 오메가3 부족이 문제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앞서 저희가 현대인의 밥상을 통해 확인했듯이 현재 우리의 식습관 등의 생활 환경은 오메가3가 몸에서 충분히 활용되기 어려운 이 환경, 조건을 만들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오메가3를 섭취하고 있더라도 기대하는 것보다 이 체내에 남아있지 않거나 또는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가 생기겠죠. 만약 이 오메가3가 몸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만 제대로 만들어주면 네. 과연 우리 몸은 어떻게 달라질까?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달라지겠는데? 어. 바로 그걸 확인한 연구가 있어요. 오. 실제로 진행된 한 실험 내용을 보면요. 과거 급성 심근경색을 겪은 환자 605명에게 오메가3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게 한 거예요. 그 결과 해당 식단을 유지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전체 사망률이 무려 7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와, 야, 이거 너무 엄청나네. 크리티컬한데요, 진짜? 와. 근데요, 이게 진짜 재밌다고 느껴지는 게 오메가3 기름이잖아요. 네. 혈관에 플라크 쌓이는 것도 기름 찌꺼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몸속 맞아요. 기름도 기름으로 때를 지운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또 흥미로운 포인트는 우리가 앞서서 오메가3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네. 혈관 속에 과다하게 쌓인 지방을 청소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3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혈관 청소부다. 와. 오메가3를 섭취해라, 혈관 청소부를 고용해라 이런 느낌이 되는 건데 그럼 혈관이 막히는 기작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핵심적인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첫 번째 LDL 콜레스테롤, 우리가 알고 있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혈관벽 안쪽에 스며들어가. 안 좋은 것이 스며들게 됩니다. 아이고. 그럼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산화된 그치, 그치. 거니까 바로 뭐가 출동? 면역세포가 출동해서 없애줘야죠. 그러면 와서 이제 우거우거 이 안 좋은 지방 먹어서 없애자. 그러면서 막 먹어치우면서 자기가 막 점점 부풀어서 거품처럼 아이고. 커지게 됩니다. 거분세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이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왔고 면역세포가 왔으니까 면증 반응이 생겨야겠죠? 그런 염증 반응이 겹치면서 죽상경화 플라크가 형성이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 오메가3가 출동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 세포막을 좀 안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자체를 감소를 시키니까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좀 억제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체내의 항산화력을 높여서 혈관 내에 염증 반응 자체를 좀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오메가3가 혈관 건강에 어떤 반응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진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우. 한번 영상으로 보실까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가 심혈관이라고 우리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오. 치킨, 햄버거,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 핫도그. 뭐가 있죠? 막혔습니다. 지방으로 인한 플라크가 축적이 돼 있습니다. 자, 오메가3가 들어갑니다. 네. 혈관 청소부가 출동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플라크. 이렇게, 그렇죠. 혈관 속의 노폐물을 말하자면 이렇게 녹여서 없애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각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기름을 그냥 녹여버리는. 그렇죠. 와. 깨끗해지고 있죠. 오메가3가 지금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체내의 항산화력을 높여서 죽상경화증을 개선해서 깨끗해지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혈관이 건강해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건강해지죠. 와. 확연한 차이가 나네. 실제로 이를 증명했었던 다수의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중성 지방 혈증 환자에게 오메가3 섭취를 시켰더니 네. 중성 지방의 수치가 48%,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30%가 감소를 하면서 와. 염증 자체, 이 염증 수치가 87%가 와, 감소하는 엄청 일이 있었고요.
또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오메가3 보충군의 심근경색 발병률 자체도 31% 감소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20% 감소했다라는 꼭 보고가 먹어야 있습니다. 되겠는데요? 진짜?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도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겪었던 환자들에게 하루에 1에서 4g 정도의 오메가3 섭취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 자체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효과가 그렇죠, 확실하다는 보고가 거죠. 됐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랑 공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심혈관 질환만큼 무서운 게 사실은 뇌혈관 질환이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고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 오메가3로 인해서 뇌 손상 극복한 사람의 얘기거든요. 엄청나지 않아요? 네, 바로 미국의 16살 소년 그랜트 버진의 이야기입니다. 그랜트는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개골, 골절이 되면서 뇌출혈이 일어나서 뇌 손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사실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9주 동안 식물인간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신락 같은 희망으로 고함량 오메가3 치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투여하자마자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놀랍다. 그 어떠세요? 이제 과학자분들이 보실 때는 이 오메가3가 뇌 기능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중 제가 의미 있는 자료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네. 한 연구에 따르면 혈중 오메가3 수치가 하위 25%로 낮은 사람들은 상위 25%인 그룹에 비해서 뇌 용량이 작고 문제 해결 능력이나 출현 능력 테스트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뇌 노화 속도 역시 2년 정도 빠르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 통역하면 오메가3 모자라면 큰일 난다. 그렇죠. 큰일 이거네요. 근데 그 오메가3 섭취에서 그 뇌 노화 속도에서도 그런 차이를 보이는 거면 이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면 뇌 질환 발병률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실제로 미국에서 평균 76세 노인 899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혈중 오메가3 수치가 상위 25%인 그룹은 하위 25%인 그룹과 비교했을 때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47%나 낮았다고 합니다. 와, 이거 괄목할 만한 진짜. 엄청나네. 하지만 여러분 연구 저희는 결과네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뭡니까? 뇌 기능을 회복시키고 심장질환의 위험률을 낮춰주는 게 바로 오메가3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효과를 제대로 받아보려면 일단 흡수. 흡수. 정말 잘 맞아요. 먹더라도 흡수. 네. 우리 몸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흡수가 잘 돼야 된다는 네. 건데 오메가3는 기름 성분이고 덩어리 지어 있는 기능으로 우리가 그 그렇죠. 기름을 먹는 거잖아요. 우리 체내에 있는 혈액과 체액은 결국엔 물로 이루어져 있죠. 심장의 세포도 다 물이고. 그렇죠. 그럼 제대로 섞이지 않고 기름 둥둥둥둥 모여 있는 것들은 제대로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오메가3를 제대로 흡수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담즙산입니다. 그래서 이 담즙산이 유화를 한다고 하죠. 잘게 쪼개서 쪼개. 덩어리지면 안 되니까 막 쪼개가지고 물과 잘 섞이게 만들어주고 결과적으로 흡수도 잘 되게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요겁니다. 나이가 들었더니 담즙산의 분비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아이고.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실제 연구를 보면 노인의 담즙산 농도가 젊은 사람에 비해서 72% 낮습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도 복합적으로 결국엔 85% 정도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장년층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저 같은 상황이 되기 시작하면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실 우리 세포막도 친수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 부분이 물같이 난 부분, 여기 이제 꼬리 부분이 기름같이 난 부분. 그래서 세포막처럼 이 친수성이 아닌 오메가3는 들어갈래? 안 돼. 들어갈래? 안 돼. 아예 일종의 결계처럼 못 들어오게 튕겨져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담즙산이 아무리 잘게 쪼개줘도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이 오메가3의 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택된 게 바로 하이퍼셀이라는 최신 공법이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하이퍼셀 공법은 우리 세포와 비슷한 인지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오메가3를 쫙 감싸면은
인지질 세포막과 똑같은 성분이니까 융합이 되면서 이제 통과를 시켜주는 거죠. 프리패스. 맞아요. 그렇네. 실제로 하이퍼셀 공법 같은 인지질 복합체 형태는 체내 흡수율을 개선시켜준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하이퍼셀 공법을 항암제에 적용할 경우 다른 인지질 복합체 공법보다 암세포 내로 흡수되는, 즉 항암제를 잘 전달해주는 능력과 또 항종양, 항암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내용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제약 분야에서만 사용되던 기술이 최근에는 이 오메가3나 코엔자임 Q10, 건강기능식품 분야까지도 확대돼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첨단 기술이 여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네요. 당연히 이런 것도 이제 연구를 해봤겠죠. 실제로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이퍼셀 오메가3를 섭취시킨 실험이 있었는데요. 기존 오메가3를 섭취한 대조군보다 혈중 DHA 플러스 EPA는 170% 증가했고요. DHA는 167% 증가, 그리고 EPA는 211% 증가하는 등 흡수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흡수율이 높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섭취하실 때 주의사항 독실 찬스로 가봅니다. 네, 오메가3의 일일 섭취 권장량은 500에서 1000mg입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기본적으로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상태가 되지 않도록 보관에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하이퍼셀 공법이 적용된 제품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